네, 안녕하세요. 서울턱지과 강진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니 발치 수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사랑니 발치 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니 발치에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이제 신경 손상. 여기서 말하는 신경 손상은 이제 입술과 턱끝을 담당하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턱뼈 속을 지나가는 신경이 이제 사랑니와 굉장히 근접해 있거나 말하자면 겹쳐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랑니가 신경을 둘러싸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니를 이제 뭐 수술적으로 뽑는 경우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하게 쉽게 뽑을 수 있는 사랑니에서도 이제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증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느낌, 약간 저린 느낌, 간질간질한 느낌, 아니면 감각이 없어서 남의 살 같은 느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사랑니를 뽑는 선생님들은 아주 주의를 해서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별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약간 이제 말하자면 신경이 눌렸다든지 신경이 약간 당겨졌다든지 뭐 이런 정도 때문에 일시적인 감각 이상이 생기고 대부분 이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이 커서 회복이 덜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항상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턱의 사랑니를 뺄 때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랑니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악동, 특히 뭐 일반적으로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사랑니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부비동과 구강내가 뚫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상악동으로 간다든지 입안에 이제 뭐 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상악동의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축농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이 상악동이 구강하고 뚫려 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상악동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약을 쓴다든지 치료를 해서 치료를 시키면 되는데 구강과 개통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멍 뚫린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막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막는 과정부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악동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염증이 있는 상처를 치유시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악동의 염증 치료와 상악동의 천공을 같이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고 둘 다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복잡한 치료, 뭐 수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수술 자체로는 그렇게 큰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염증 있는 상처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조직을 이식해서 끌어당긴다든지 아니면 볼살을 조금 당겨서 꼬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제 코를 푼다든지 음식을 삼킨다든지 하면 항상 압력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압력들 때문에 막혔던 부분도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쪽의 사랑니를 발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수술할 때 이 구멍이 뚫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살을 당겨서 꼬맨다든지 그다음에 지방 조직을 때 약간 이식을 해서 옮겨서 꼬맨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압력을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만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자들도 수술하고 사랑니를 빼고 괜찮다고 생각돼서 코를 푼다든지 세게 풀면 굉장히 취약한 조직에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코 푸는 거를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면 사랑니 앞에 위치하는 치아의 뒷부분에 뼈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음식물이 낀다든지 이미 잇몸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잇몸 질환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안에서 출혈이 있거나 음식물이 끼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염증이 오래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서 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니를 빼고 나서 뭐 출혈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이제 처치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고 사랑니를 뽑고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출혈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아까 있지만 출혈이 많아서 안에서 고이게 되면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고, 또 하나는 이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사실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있지만 신경을 다칠 위험성이 더 크다든지 사랑니 뽑는 과정이 더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났다라고 하면 일단 지혈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수술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항생제도 잘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음식물 같은 걸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강 위생을 열심히 관리해서 이제 감염의 기회들을 아주 최대한 조절하는 게 좋겠죠. 출혈이 있다는 거는 붓는다는 건데, 이 붓기를 예방하기 위한 얼음 찜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이프라든지 압박 드레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미리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